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수재배 고은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정하기예요. 앞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수형을 만든다고 해도 꽃이나 열매가 달리는 가지는 자르면 안 돼요. 그렇다면 꽃과 열매 달리는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떤 가지를 전정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화합분화. 즉, 나무에서 꽃이 맺히고 피는 특성, 그리고 결과습성. 이거는 열매가 달리는 특성. 이 화합분화의 특성과 결과습성은 좀 비슷한 말이지만 화합분화는 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고 결과습성은 열매가 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지를 잘라야 할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잘라야 할 가지.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합분화 특성을 알아볼게요. 나무는 갑자기 툭 하고 꽃이나 잎이 생기지 않아요. 꽃이나 잎이 피기 전에 먼저 눈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두께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 이렇게 잎이 맺히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둥구스름하고 튀어나오게 눈이 생겨요. 이걸 바로 꽃눈 혹은 잎눈이라고 해요. 이 눈이 그러니까 꽃이나 잎으로 변하기 전 상태를 눈이라고 하고 꽃눈과 잎눈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flower buds라고 써 있는데 이게 꽃눈이고 leaf buds라고 써 있는데 이게 잎눈이에요. 꽃눈이 조금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잎눈은 날렵하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 꽃눈을 한자말로 해서 화아라고 합니다. 잎눈을 한자말로 엽아라고 해요. 식물은 엽아가 나오기도 하고 화아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잘 살펴보고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 꽃눈이 맺히는 특성을 화합분화 특성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년성과 성년성을 잠시 배워봤어요. 수영 만들기 첫 번째 영상 중에서 나무의 생장 특성 3가지 중에 맨 밑에 하나였죠. 이 유년성과 성년성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생식 능력의 유무였어요. 생식 능력의 유무. 즉, 유년성 때는 생식 능력이 없고 성년성 때는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사춘기 시절에 키가 확 크고 2차 성징이 끝나면 키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도 유년성 때 키가 크는 신초생장을 하고 성년성 때는 이제 신초생장을 그만두고 생식 활동인 화를 형성합니다.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전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유년성과 성년성을 이번 시간에 구분할까요? 이거는 전정 시기랑 관련이 있어요. 전정 시기랑 관련이 있어서 신초생장이 어쨌든 끝나야 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즉, 신초생장이 강해지면 화학 착생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초생장이 끝나야지만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숙과니까 과일을 열기 위해서는 꽃이 달려야겠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 신초생장이 끝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신초생장이 강해지면 화학착생이 어려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정을 할 때 그 가지에 이렇게 생긴 가지에
여바가 달려있는지 화가 달려있는지를 잘 구분을 해서 잘라줘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언제 식물이 유년성에서 성년성으로 넘어갈까요? 유년성에서 성년성으로 넘어가는 기준,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식물이 유년성에서 성년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질소와 탄소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질소와 탄소의 비율. 질소가 밑에 있고 탄소가 위에 있어요. 이거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광합성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식물이 뭐랑 뭐를 필요로 하죠? 자, 그렇죠. 물과 이산화탄소 필요로 해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뭘 만들어내나요, 여러분? 그렇죠.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잎에서 일어나요, 잎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식물이 뿌리에서 빨간색으로 질소를 흡수하고 뿌리에 3대 요소 NPK가 있었잖아요. 뿌리에서 질소를 흡수하고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즉, 이 잎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거예요. 이 포도당 이렇게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이런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를 가져야 식물이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몸에 영양소도 하나도 없고 밥을 안 먹으면은 아기를 낳기 힘들듯이 식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포도당이 있어야 꽃을 만들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꽃을 피우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인 이 탄소, 형광펜을 쳐볼게요. 탄수화물인 탄소, 그리고 탄소. 이 탄소가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보다 탄소의 비율이 더 커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상대적인 비율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탄소가 많이 있어도 탄소보다 밑에 있는 질소가 더 많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탄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탄소가 많을수록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겠죠. 탄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고 질소가 조금 부족하고 탄수화물이 충분할 때, 즉 탄소의 비율이 더 커졌을 때 꽃이 형성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소리가 이 그래프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해 갔나요? 이번에는 가지 모양에 따른 정화우세와 화합운하의 관련성을 알아볼 거예요. 자, 정화우세와의 관련성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원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정화우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화우세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정화우세가 뭐였죠? 정화우세는 정화의, 즉 식물의 가장 윗부분, 정화의 세력이 가장 커서 가장 꼭지 부분이 가장 강하게 크는 것. 정화가 가장 강하게
자라는 것을 정화우세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슬라이드를 봅시다. 신초 생장이 강해지면 화학 착생이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이 원리 우리 배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초 생장이 활발할수록 화학 착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화우세가 강하면 가장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즉 신초 생장이 가장 강하게 활발하게 크기 때문에 화합분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직립한 가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수평한 가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화우세는 정화의 세력이 가장 커서 정화가 가장 강하게 자라는 거였죠? 여기서 정화가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정화겠죠? 여기선 이 직립한 가지에서는 정화우세, 즉 정화가 가장 강한 성질이 이 꼭지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화학 착생이 어려워요. 어렵. 여기로 모든 정화우세가 몰리는 거예요, 힘이. 반면에 이 수평한 가지는 여기가 다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우세가 분산돼요. 즉 정화우세가 작아지기 때문에 신초 생장이 느려지고 따라서 화학 착생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정 방법에 따라 화학 착생이 조금 달라져요. 여기는 정화우세가 쏠려서 정화우세가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화학 착생이 어려운 것이고, 수평한 가지는 정화우세가 분산돼서 정화우세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초 생장이 잘 되지 않아서 화학 착생이 쉽다라는 게 이 PPT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